투애니원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발표자 김지선입니다. 팀원 강은지, 이현서, 주혜진과 함께합니다. 저희 팀은 색 프로젝트의 노랑을 담당했습니다. 목차입니다. 노란색의 정의, 노란색의 특징, 노란색의 역사, 상징적 노랑, 자연 속 노랑, 문학 속 노랑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노란색의 정의입니다. 일반적으로 노란색을 연상해보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달과 병아리 그리고 레몬과 같은 구체적인 이미지를 연상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각 개체들의 노란색이 노란색으로 대표되는 색과 매우 겹치거나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란색이란 무엇일까요? 노란색이란 물감의 사원색 중의 한 색으로 스펙트럼의 파장 580 부근의 색채입니다. 노랑은 색 중에서 가장 밝은 색에 속합니다. 노란색 광선은 신경군으로 이루어져 있는 뇌를 자극하는 요소와 신경 자극 중심적인 요소, 그리고 정신적인 흥분제의 역할을 하여 망막에 뚜렷한 상을 맺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상쾌한 느낌을 전달합니다. 이러한 정신적 요소와 더불어 우리는 주변에서 노란색을 인식할 수 있는데 그 중에는 직접적인 언어 전달이 되는 꽃말이 있습니다. 노란 꽃들 중 희망과 명쾌와 관련된 꽃이 있는데 노란 백합의 꽃말은 유쾌, 쾌할, 금계국의 꽃말은 상쾌한 기분, 개나리의 꽃말은 희망, 금영화의 꽃말은 나의 희망을 받아주세요. 프리뮬러의 꽃말은 사랑과 희망, 쇠서나물의 꽃말은 발랄입니다. 즉, 이 꽃말을 통해 우리는 노랑의 인상을 명쾌, 발랄, 희망으로 추상적이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자연 속에서 구체적인 현상을 보고 색상의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예시로는 버터색, 레몬색, 개나리색, 옥수수색, 겨자색, 금색, 황토색 등이 있습니다. 일단 노란색의 범위를 한정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색으로 가장 연한 노란색을 나타내는 버터색입니다. 버터는 원색 노랑 특유의 강렬함이 없습니다. 색의 밝아 중간색으로 사용하여 과격한 느낌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레몬색입니다. 레몬 옐로의 특징적인 상명한 노란색입니다. 레몬의 색조는 레몬파이와 과자를 반사하는 형광색조, 크림색 색조를 포함하여 과일의 실제 색상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나리색입니다. 짙은 노랑을 가리키는 색 이름입니다. 물감은 크롬 옐로우를 가리킵니다. 노랑과 가까운 색에서부터 주황색과 가까운 색을 포함하여 가리킵니다. 옥수수색입니다. 그늘 옥수수 또는 옥수수는 특정 색조의 노란색을 가리키는 노란색입니다. 물감의 메이즈를 가리키며 개나리색보다는 조금 더 주황기가 돕니다. 겨자는 짙은 노랑을 가리키는 색 이름입니다. 물감의 크롬 옐로우를 가리킵니다. 노랑과 가까운 색에서부터 주황색과 가까운 색을 포함하여 가리킵니다. 겨자색은 노란색보다는 개나리색이나 옥수수색보다는 톤이 다운된 색입니다. 위색은 높은 명도값을 갖고 있어 도로의 차선이나 충돌 방지 시설 등의 경계색으로 쓰입니다. 수인 분당선의 고유색이기도 합니다. 금색은 금의 색깔과 비슷한 색을 가리키는 색 이름입니다. 빛에 비추어 보면 노랑과 비슷한 색이 나타납니다. 이 색은 금메달에서 볼 수 있으며 서울 지하철 9호선과 김포 도시철도의 고유색이기도 합니다. 황토색입니다. 그리스어의 누런 황토가 단어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노랑과 갈색의 중간색으로 금색보다는 동에 가까운 색이며 약간 붉은기가 돕니다. 비교적 까무잡잡한 색부터 약간 녹색을 띠는 색까지 황토의 범위를 볼 수 있습니다. 황토색은 서울 지하철 6호선의 고유색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노란색의 특징으로는 먼저 식욕 자극 효과 그리고 명시성이 있습니다. 노랑의 첫 번째 특징은 식욕을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맛있다라고 느끼는 색은 오렌지색이나 갈색의 YR 계열 색상에 집중됩니다. 구성적으로 해당 계열의 색을 보면 식욕을 느끼게 됩니다. 그 근거로는 음식을 먹을 때 인간은 혀를 통해 맛을 느끼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시각과 후각도 작용하여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노무라 주니치는 오감 중에서 시각이 맛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자연은 색채 공감각에 따른 미각을 분석하였습니다. 노랑은 신맛과 달콤함을 동시에 느끼게 하여 식욕을 촉진시켜준다고 연구했습니다. 연구 결과를 통해 하나의 색채에 연상되는 미각 감성이 두 가지 색채가 배색되었을 때는 기존의 감성과 다른 감성을 느낀다는 것을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황색과 적색은 다른 색채와 배색되었을 경우 미각 감성에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노란색이 명시성이 좋다는 사실은 두 가지 근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빛의 파장입니다. 노란색은 파장이 약 560에서 590입니다.
인간의 눈에 가장 감지하기 쉬운 빛의 파장이 555이기 때문에 노란빛의 에너지 강도가 가장 강하게 느껴집니다. 두 번째는 명도 차이를 통해서입니다. 검정 바탕에는 노랑, 주황, 빨강, 녹색, 파랑의 순서로 명시성이 좋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고채도 난색 계통이 명시도가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색상, 명도, 채도의 차이가 클 때 명시도가 높습니다. 배경이 검정색일 때 유채색 계열에서는 노란색의 명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명시도가 가장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은 장애 정도에 따라 전혀 앞을 볼 수 없는 전맹과 저시력으로 나눠지는데 시력이 0.04 미만인 시각장애인들은 빛과 색을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자블록은 약한 시력으로도 가장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노란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점자블록과 옐로카페처럼 교통안전 설치물이나 경고색으로 노란색을 주로 사용하는 이유는 색 파장이 길어 명시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내 표준의 안전표지 및 안전표시의 디자인 원칙인 KS-SISO 3864-1 표준에서 노란색을 경고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경고색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쿨버스에 노란색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노란색은 색이 전달하는 속도감이 빠르고 명도가 높기 때문에 명시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빨리 인지하기 위해 통합버스의 색으로 사용됩니다. 고명도의 노란색은 어린이들에게 친근감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노란색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랑에 대한 기록은 순서대로 고대 중국부터 시작됩니다. 중국 문화에서 색의 상징은 과거 중국의 봉건 통치와 봉건 시대의 미신, 낙후된 과학, 교육상에 기초하여 형성되었기 때문에 정치적이고 미신적인 경향이 강합니다. 노랑은 오행설에서 흙을 상징하며 비옥함을 나타냅니다. 황제의 색이자 오방색, 오정색의 하나인 노랑은 동서남북의 중앙에 위치하며 천하를 통치하는 색입니다. 다음은 한국입니다. 색상이 드러난 시조에서 앞산, 뒷산의 대조와 함께 빨강, 노랑을 대비시켜 색색까지의 꽃들이 피어났음을 묘사하며 빨강 치마와 노랑 저고리를 통해 혼례 때 신부의 의복처럼 화려한 자연을 보여줍니다. 빨강과 노랑의 밝음과 선명함이 소녀들의 활기찬 삶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조는 부모의 명령에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에게 시집 온 여자의 입장에서 가난한 생활과 고된 시집살이를 하면서 처녀적 행복을 다시 누리고 싶어 한탄을 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결혼과 결혼식에서 노랑 저고리를 입은 후의 처지가 한스럽고 원통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노란색은 결혼한 여인들의 삶의 고통과 아픔을 대변하는 색이며 친정을 떠나 시댁에서의 삶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여자의 삶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 색입니다. 위 시조에서 노랑머리는 아이의 가느다란 머리카락을 묘사합니다. 혼례를 하고 상투를 틀어 올렸지만 힘없는 머리카락이 계속 내려앉아 상투가 범벅이 되고 합니다. 나이가 찬 신부는 어린 신랑을 돌봐 어른으로 키워야 함을 한탄합니다. 5번은 모내기를 하는 무판에 오맨조맨 박혀있는 어리고 약한 모를 노랑모라고 표현합니다. 이 두 가지 예에서의 노랑은 어리고 약한 미성숙의 상태를 상징합니다. 한국 민요에서는 노란색이 사용된 빈도수보다 금색의 빈도수가 더 높이 나타납니다. 아래의 예시는 아기를 재우는 자장가로 아기가 금과 옥으로도 살 수 없는 금자동이요 옥자동이요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8번 예에서도 달 가운데 자라고 있는 개수나무의 동편으로 난 가지를 은도끼로 자르고 금도끼로 다듬은 귀한 배틀, 아주 비싸고 좋은 비틀을 노래합니다. 여기서 금색은 금처럼 귀하고 소중하여 정성과 사랑을 쏟아부은 귀한 사물이자 고급 물건임을 나타냅니다. 다음으로는 고대 이집트입니다. 고대 이집트는 죽음과 부활을 중요시하였습니다. 때문에 태양과 부패하지 않는 황금의 색인 노란색을 선호하였습니다. 다음은 폴리네시아, 말레이시아입니다. 폴리네시아 부족들은 노란색을 신성한 본질을 가진 색으로 여겼습니다. 이 노랑은 강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지역의 언어 중에는 노랑이란 단어 자체가 강황의 이름에서 유래된 언어로 있을 정도입니다. 강황은 신의 음식이며 신성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제도의 티코피아족을 비롯한 여러 민족을 강황이 분포된 주변의 마을을 이룹니다. 강황을 몸에 바르는 것은 장식을 넘어서 종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르면 신이 굽어보고 자애로운 은혜를 베풀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말레이시아 또한 강황을 많은 의식에 사용하였습니다. 피지섬의 라족 귀족 딸들은 16, 17살이 되면 태양에 금지된 존재가 되어 한동안 집에서 은둔합니다. 이 기간 동안 그녀들은 피부에 강황과 오일을 섞어 발라 더욱 빛이 나도록 합니다. 이 빛을 잃지 않으려면 누구도 그녀를 봐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인들은 노랑을 선명하고 따뜻한 색이라고 하여 이를 애용하였습니다. 사프란색은 결혼의 영속성을 상징하여 신부의 베일을 연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프란은 가장 부유한 귀족만이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원 1세기에 네로 황제는
로마에 사프란을 심어 귀족의 특권을 일반 시민도 즐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황토는 건축 분야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 안료는 비싸지 않아서 장인들은 문양을 그리기 전에 황토를 벽에 넓게 펴 발라서 단색 바탕을 만들었습니다. 폼페이의 유적 중 하나인 베티에지 황토벽은 화산 폭발의 재앙 속에서도 2000년이 넘는 세월을 견뎌내어 오늘까지 남아있습니다. 이슬람에서 노랑은 두 가지 면모를 가졌습니다. 긍정적인 면모로는 사프란은 값이 비쌌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염색한 천은 이슬람에서 권력과 부를 상징하였습니다. 또한 음식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10세기경 이라크에서 살았던 작가 이븐 샤르 알 와르크가 편집한 요리책을 보면 이슬람교 초기에 노란색이 유행해서 최고 권력자인 칼리프의 궁정에서 내놓는 요리는 모두 사프란을 사용하여 노랗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부정적으로는 비이슬람교도 특히 비잔틴인을 가리킬 때는 사프란 사람들이라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이유는 실제로 비잔틴인들이 노란 옷을 즐겨 입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코란에 의하면 아담은 죽음의 천사를 맞닥뜨렸을 때 노란 땀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날에 무덤에서 죽음의 벌을 받고 있던 자들은 얼굴이 사프란 빛으로 물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랍어에서 노랗게 웃다라는 표현은 시기를 닮아 미소 짓는 것을 의미하며 분노를 뜻하는 단어도 노랑을 연상하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기원후 시대가 열리면서 노란색의 이미지는 점점 추락하게 됩니다. 12세기에 연극과 그림에서 배신자, 암살자, 이단자들을 노란 옷을 입게 시켰습니다. 부정적인 의미가 점점 강해짐에 따라 예수를 배신한 유다와 비기독교인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13세기 유대인을 구분하기 위해 노란색 천조각을 옷에 붙였습니다. 프랑스의 성왕 루이 9세의 시대에 유대인을 구분하기 위한 상징을 만들었습니다. 이 노란체는 이후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이상하며 천대받는 사람들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반역자와 파선자의 집은 불명예의 표시를 위해 노란색이 칠해졌고 이후 노랑은 초록과 함께 광기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19세기에는 바람난 아내를 둔 남편의 옷에 노란색을 사용하여 휘하화했습니다. 1850, 1880년대에 이면 화가들의 팔레트에 변화가 생깁니다. 실내 작업장에서 실내로 나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또 다른 변화로는 구상미술에서 반추상 또는 추상미술로 회화의 흐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추상미술은 다색 배합이나 명암 차이를 덜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런 변화의 시기에 예술은 과학을 표방하면서 파랑, 빨강, 노랑의 세 가지 원색을 구분하게 되고 수많은 화가들이 원색으로만 작업하는 상황까지 이어집니다. 일간지 레키프의 전신인 로토가 1919년 벌인 광고 활동과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투르 드 프랑스의 주최사인 이 신문사의 종이색은 얇고 흐릿한 노란색이었습니다. 그리고 구간별로 선두를 달리는 선수에게 노란색의 셔츠가 쓰여되었습니다. 이후 노란 셔츠라는 어구는 다른 스포츠 분야뿐 아니라 다른 언어권에서도 널리 퍼졌습니다. 특히 노란 셔츠 사건 이후 노란색은 긍정적인 가치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징적인 면모의 노랑입니다. 교통에 쓰이는 노란 안전색채는 제8조 안전보건 표지 종류와 형태, 색채 및 용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안전색채를 규제합니다. 노랑은 경고 용도로 쓰이며 유해 및 위험 경고 주의 표지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교통안전 표지의 주의 표시는 세모 형태의 빨강, 노랑, 검정의 조합이며 노면 표시는 노랑과 하양, 빨강, 밝은 파랑을 사용합니다. 신호등은 빨강, 노랑, 초록의 세 가지 색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노란색이 쓰인 많은 국기들인데 국기에 쓰이는 노란색은 대부분 태양, 광물, 금, 비옥 등에서 연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근거하여 카자흐스탄의 국기입니다. 이 나라의 파란 하늘과 미래의 희망을 상징하는 하늘색 바탕에 깃대 쪽에는 국가 장식이라고 부르는 민족 전통의 무늬가 수직으로 있고 중앙에는 32개의 햇살을 가진 금색 태양과 스텝 지역에 사는 독수리가 나는 모양의 금색 그림을 넣었습니다. 브라질입니다. 초록 바탕에 노랑 마름모가 있고 그 안에 파랑 원이 있으며 원 안에는 흰색 리본이 가로질러 있습니다. 초록은 농업과 산림자원을, 노랑은 광업과 광물자원을, 파랑은 하늘을 나타냅니다. 모리타니입니다. 초록 바탕에 노란색의 5각별과 초승달이 있으며 전체적으로 아프리카에서의 위치, 이슬람교에 대한 신앙, 모리타니 이슬람 공화국이라는 국가명을 강조합니다.
초승달과 별은 이슬람교를 상징하며 초록은 사하라 사막을 푸른 들판으로 만들겠다는 희망을 의미합니다. 독일은 위에서부터 검정, 빨강, 노랑인 샘새끼입니다. 공식 명칭은 연방기입니다. 검정은 인권 억압에 대한 비판과 분모를, 빨강은 자유를 동경하는 정신을, 노랑은 진리를 상징합니다. 기니입니다. 왼쪽부터 빨강, 노랑, 초록의 삼색기입니다. 초록, 노랑, 빨강은 에티오피아와 가나에서 최초로 사용한 범색 아프리카 색깔인데, 빨강은 독립투쟁에서 흘린 피를, 노랑은 황금과 태양을, 초록은 농업, 삼림, 나뭇잎, 번영을 나타냅니다. 우크라이나입니다. 위가 파랑, 아래가 노랑인 이색기이며 이색은 그리스도교 도입 이전부터 오랫동안 이 나라를 상징하는 전통 색깔로서 파랑은 하늘과 산과 물결을, 노랑은 금빛 대지를 나타내는데 전체적으로는 파란 하늘 아래 펼쳐진 농지를 상징합니다. 팔라우입니다. 하늘색 바탕 위에 노랑의 커다란 원을 배치하여 남태평양의 해양 고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달을 뜻하는 노랑 원은 국가의 결속과 운명은, 하늘색은 독립을 상징합니다. 우선 로고를 설명하기에 앞서 심볼과 로고의 차이를 설명하겠습니다. 로고는 둘 이상의 문자를 짜맞추어 특별하게 디자인하거나 레터링을 한 것입니다. 회사의 이름인 상품의 이름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심볼은 추상적인 개념이나 사물을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낸 것 또는 그렇게 나타낸 표지, 기호, 물건 따위의 한마디로 글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입니다. 명시성이 좋은 노란색은 주로 간판이나 로고에 많이 씁니다. 아까의 설명과 같이 로고와 달리 글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례로 노란 리본이 있습니다. 전쟁터에 있는 사람의 무사 귀환을 바라는 뜻으로 시작된 상징으로 미국에서 전쟁에 참여하는 남편을 둔 아내나 가족들이 나무에 노란 리본을 묶고 무사 귀환을 바라며 기다린 것에서 유래된 상징입니다. 노란 리본의 사례로는 영국 시민전쟁 당시 청교도 군대가 노란 리본과 띠를 두르고 전쟁터에 나갔다고 합니다. 또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추모가 있었고 1974년 토니 올랜도와 돈이 발표한 팝송 타이 A Yellow Ribbon Round the Old Oak Tree 발표 이후 멀리 있는 사람을 그리워하고 상징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란 이모티콘입니다. 캐릭터 디자인 측면에서 노란색은 인정을 초월하는 색입니다. 노란 이모티콘을 쓰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색 심리학의 관점에서 노란색은 매우 긍정적인 색입니다. 두 번째, 노란색은 인간의 피부색에 가까운 중성색입니다. 세 번째, 밝은 노란색은 다양한 모델의 디스플레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모티콘 세부 사항을 잘 보여줍니다. 자연 속 노란색의 목록입니다. 저희 조는 음식 파트를 종이를 분류하여 크게 세 가지 파트가 나왔습니다. 먼저 곡물입니다. 과일과 채소들, 육류입니다. 번개는 구름과 그른, 구름과 지표면 사이에서 공중전기의 방전이 일어나 만들어진 불꽃입니다. 전정이라고도 합니다. 번개에도 고유한 색상이 있습니다. 흔히 많이 보이는 건 파란색과 보라색입니다. 번개의 색상은 주변 환경이나 날씨에 따라 다릅니다. 노란색은 자주 보이지 않는 색이며 대기가 건조하거나 먼지가 많을 때 발생합니다. 즉, 비가 오지 않는 경우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별의 경우에는 우주를 표현하기 위해서인지 보라색이나 군청 그리고 칠흑색 등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은 낮에 뜨며 뜨겁고 강렬한 느낌과 적색이나 황금색 등의 난색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달은 밤에 뜨며 차갑고 수수한 느낌과 천색이나 백은색 등의 한색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빛이 나는 광물입니다. 특히 금을 꼽을 수 있고 인간이 가공하여 액세서리 등으로 사용합니다. 코인 역시 금 등의 광물로 제작되어 금색을 띱니다. 다음은 자연 중 노란 식물입니다. 꽃 중에서는 해바라기, 프리지아 등이 대표적이고 곡물 중 쌀, 밀, 보리 등이 있습니다. 생물입니다. 주로 어린 새끼 동물들에서 노란색을 띠는 동물이 많습니다. 그 외에는 경고색 등을 띠는 독성 곤충 등이 존재합니다. 생물 안에서는 벌이 대표적이고 병아리, 아기오리 등이 크게 돋보입니다.
다음은 문화 속 노랑입니다. 크게 네 파트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로는 음악으로 앨범 커버에서 노란색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 장르로는 댄스, 랩, 힙합, 락, 발라드 등이 있습니다. 영화 장르에서는 어드벤처, 판타지, 액션 등이 있습니다. 또한 드라마에서도 노란색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적 부분에서 쓰이는 노란색들도 있습니다. 크게는 교양도서, 잡지, 기초나 기본을 다루는 문제집 등이 있습니다. 다음 주차에 리서치한 이미지들을 바탕으로 더 세세한 이미지들의 분류, 관련된 근거와 함께 귀납법적 근거와 결론을 도출하여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금까지 팀2NE1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